토마토 투자클럽 김정수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투자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어제 오늘 어수선합니다. 대형주들은 영입을 못 쓰는데 소형주들만 우선주 이런 종목군들 쫓아다닐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어떻게 좀 시장 대응을 해야 될지 지금부터 좀 얘기를 해주실 텐데 먼저 오늘 시장 분위기부터 좀 봐주세요. 네, 전체적으로 지금 상승하는 종목들보다는 하락하는 종목들이 훨씬 더 많이 있는 상황인데요.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280개 종목들이 상승을 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락하고 있는 종목은 541개 하락하고 있습니다. 보합한 78개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도 상승하는 종목보다는 하락하고 있는 종목이 더 많아요. 476개의 종목이 상승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락하는 종목은 738개의 종목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상승하는 종목보다는 하락하는 종목들이 훨씬 더 많이 있는 이번 구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우리가 항상 그 체크를 해야 될 것이 있죠. 시장이 빠진다고 하더라도 주식이 다 빠지는 게 아니고, 시장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다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건 우리가 경험적으로 많이 알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시장도 마찬가지죠. 지금 시장에서 어떤 거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가, 시장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요걸 우리가 잘 알아봐야 되는데, 지금 종합주가지수가 1440대에서 그 다음에 2120선까지 최고점으로 치게 되면 2220선까지 올라간 거거든요. 코스피 지수가 1440선에서. 그래야말로 이제 드라마틱한 상승 흐름이 나온 건데, 이거보다도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지금 거래대금의 이제 증가입니다. 이 이야기를 저는 계속 해드리고 있는데, 지금 시중에 깔려있는 자금들이 그냥 주식시장에 다 뛰어들고 있어요. 이 자금들이. 작년도 수준하고 비교를 해보면 거래대금이 거의 2배수 있기 때문에, 이게 코스피 시장뿐만 아니라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작년하고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자금들이 좀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강풍이라는 단어를 넣을 수 있겠죠. 강풍이라는 말. 그죠? 강풍이라는 말을 넣을 수 있을 정도 지금 시장 자체의 변동폭이 상당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 거래대금의 증가가 어떤 머니냐, 스마트 머니냐를 생각을 해보면 스마트 머니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관 투자가들이나 이제 외국인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대한 어떤 펀더멘탈이나 밸류를 계산할 수 있는 이런 자금들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신용잔고에 의한 거래대금 증가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의 돈, 내 돈이 아닌 남의 돈을 가지고서 주식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상태에서 거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진노를 못하니까 주식시장에 뛰어드는 거고, 이제 한탕을 노려야 되는데 지금 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이 많이 제약되다 보니까 우선주 같은 경우도 그래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 그대로 지금은 한탕주의도 주식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코로나19 이후에 부동산 시장으로 좀 가자고 하자니 우리가 이제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시각적으로 보이잖아. 사람들이 확실히 많이 줄어든 거. 그러다 보니까 이전만큼 강한 베팅이 안 들어오는 거고, 특히 이제 그 일부 이 좀 선택적으로만 부동산 자금들이 가다 보니까 그 떠도는 자금들이 이제 만만한 게 우리가 집에서 HTS 또는 이제 모바일로 거래할 수 있잖아요. 그런 자금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저는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감정적인 자금들이 지금 시장에 많이 개입을 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하루에 100포인트짜리 급락도 나오는 거고 100포인트짜리 급등도 나오는 거죠. 이런 구간에서는 정신을 진짜 잘 차려야 됩니다. 언제든지 시장은 우리에게 뒤통수를 때릴 수 있다. 요거를 항상 좀 염두를 한 상태에서 저는 전략을 세워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항상 현금 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좀 해드렸었죠. 그래서 시장이 폭락을 하더라도 막상 요 구간에서 매수할 수 있을 만한 현금을 관리하셨던 분들이 관리하셨던 분들이 올라간 거지, 그대로 있었던 분들은 당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관련된 수혜주 쪽으로만 저는 계속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이제 경기 민감주들은 사실 유동성에 의한 힘에 의해서 계속 올라오기는 했지만 철저하게 저는 트레이딩 대상이지, 여기서 이제 중장기적으로 투자해서 뭔가 한 방을 크게 얻으려고 한다, 이래서는 절대 안 된다. 왜냐면 비즈니스에 큰 문제가 생긴 업체들은 아예 안 하는 것도 저는 되게 중요한 실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 자기와의 어떤 싸움이 저는 벌어지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지수 같은 경우가 이 갭을 지금 메꿔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갭을 메꿔주지 않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한번 폭락 나왔던 6월 15일 날, 요 저점 부근에서 지금 올라온 상태에서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요 구간에서는 방향성 자체를 보이는 게 아니라 지금 시장에서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비싸게 사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 이걸 좀 눈치 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한 베팅이라기보다는 약간 좀 악재만 나오더라도 우르르 이렇게 도망가는 이런 시장이 반복되는 거고, 그다음에 낙폭됐다 싶으면은 아직 시장의 추세가 무너진 건 아니니까 저가 매수도 들어오는 이런 것이 혼재되고 있는 구간인 겁니다. 즉 이성과 감성, 이것이 대치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차익 매물도 나오게 되면 우르르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좀 빠졌다 싶으면 대기 매수 우르르 들어오는데 이게 허약한 자금이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역이용하는 전략이 저는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저는 현재 시장에 대해서 좀 분석해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종목군은 5G하고 이 바이오 쪽 강조를 해주셨는데, 바이오 중에서도 말씀해주신 제넥신이나 NK맥스, 바이넥스 이런 종목군들은 수익을 좀 많이 내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꾸준히 좀 끌고 오신 분들요. 그러면 이들 종목군들을 계속해서 가져가는 게 좋을지, 아니면은 같은 섹터 내에서도 종목 교체가 필요할지 좀 구체적으로 종목 팁을 좀 주신다면요. 그렇죠. 바이오제약 관련돼서는 저는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제가 지금 바이오제약이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갔고요. 그리고 제가 방송 통해서 이제 바이오제약에 대한 부분들이 코스트를 대체할 것이, 이 반도체를 버금가는 영역으로 이제 갈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시점은 제가 4월 초부터 이야기를 해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비교를 해드렸던 게 동학개미운동하고 그리고 이제 바이오제약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비교를 해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성전자 이걸 모아가지 말고 차라리 코쌍내버지를 하셔라. 그래서 탑선으로 제가 이야기드렸던 게 속도였었기 때문에, 코로나19 치료제나 백신을 개발해 준 게 속도였었기 때문에 유전자 DNA 플랫폼과 RNA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알테오젠이나 제넥시나 네오크엠 바이오가 첫 번째 스타트였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대량 생산 체제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대량 생산으로 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게 이제 NK 세포라든지 중화항체, 그다음에 CMO 업체들이 이제 몸값이 높아지는 구조로 간다.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아니 바이오제약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데 어떻게 지금 이야기하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이야기를 4월 초부터 얘기했다고요. 그러니까 시간차가 있는 거예요. 2달 반 전부터 이야기하고 나서 지금까지 지금 전략을 이어오고 있는 거지, 뭐 지금 다 신고가 치고 있는 구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 시청자분들이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고, 지금 구간에서 더 끌고 갈 거냐 말 거냐, 그거는 지금 현재 시장의 위치를 보면 되겠죠. 왜냐면은 바이오제약 가운데서 제일 먼저 스타트를 끊었던 주식이 누구냐면 삼성 바이오로직스거든요. 얘가 죽으면 차익 매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바이오제약들이 멀쩡하더라도 얘가 가격 조정이 나와서 이게 번지게 되면 멀쩡한 주식들도 차익 매물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갈라져요. 예를 들어 볼까요? 진단키트 관련된 주식들 가운데 CJ는 지금 멀쩡합니다. 61선에서 머뭇거리고 있죠. 여기서 아직 무너지거나 그런 건 안 나옵니다. 근데 수젠텍 무너지죠. 그죠? 그 다음에 똑같은 진단키트 관련된 주식인데 EDGC 같은 경우에는 60에선 붕괴되잖아요. 똑같은 진단키트인데 CJ는 위에 있는데 나머지 주식들은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코로나 2차 확산 관련된 기대감으로 움직이기보다는 그 섹터 내에서 차별화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건 뭡니까? 우등생하고, 그러니까 진짜하고 가짜를 나누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섹터 내에서 우등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등생인 척 했던 주식들하고, 요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이오 제약도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게, 바이오 제약이 다 무너진다고 해가지고 다 무너지겠습니까? 아니에요. 구체적인 내용들을 알아야 됩니다. 그 알테오젠 관련돼서 RNA 관련된 이야기를 하니까 RNA가 다 가겠구나. 아니에요. 오늘 이제 제가 이야기하려고 했던 게 올릭스인데, 올릭스가 RNA 간섭치료 쪽 관련된 부분들이 뒷받침돼야 약효물질이 제대로 전달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돼야 뭐가 갈 수 있습니까? 대량 생산 체제로 가는 데 있어, 대량 생산으로 가는 데 있어 기초적인 것들이 갖춰진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기본 베이스로 깔린 상태에서 주식을 봐야 되는 겁니다. 제넥신 같은 경우 잘 보세요. 요새 호재 나오는데 안 가잖아요. 호재 나오는데 98,500원대에서 안 가지 않습니까? 지금 호재 이번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이 갔습니까? 6만 원대에서. 그 얘기는 뭐냐면, 제넥신과 관련된 최근에 이 호재들 같은 경우에는 호재가 나오는데 왜 못 갈까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호재가 나오는데 왜 못 갈까? 왜 못 가겠습니까? 가격 부담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보여진 건 없는데 모멘텀으로 가는데 지금 뭐가 없습니까? 가격이 지금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러면 갈 때 뭐가 필요한 거냐면 매물서가 필요한 거죠. 우리가 작년도 그 5G 관련된 주식들 같은 경우도 보면 KMW 같은 경우도 이런 어마어마한 시세가 터지는 이 기간 동안에도 잘 보시게 되면 그냥 안 가요. 이렇게 큰 호재가 있어도 옆으로 기간 조정에 대한 이 범위가 나옵니다. 반드시 기간 조정이라는 게 나와요. 모든 주식이. 아무리 좋아도 모멘텀 플레이가 가더라도 아무리 호재가. 이 기본적인 등락폭 자체라는 것이 반드시 있는 겁니다. 디자인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 랠리가 나오기 전에 급락이 나왔죠. 14만 원짜리가 84,600원까지 해가지고 기본적인 조정폭이 40% 나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다시 치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고 하더라도 가격 조정과 차익 매물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매물들이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조정이 나오는 거고요. 거기서 이제 재공략을 하려면 전제 조건이 숫자가 나오면 돼요. 그러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무너지지 않는 거고 고점에서 박스권 흐름을 보이는 거고 거기에서 만약에 숫자가 찍히지 않거나 1등이 아니게 되면 이런 식으로 차익 매물들이 다른 애들에 비해서 더 급하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기본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이오 제약 가운데서도 제가 뭐 방송 통해서 말씀드렸던 NK 세포 관련돼서 NK맥스도 있지만 사실 NK맥스만 이야기했던 게 아니라 같이 3인방으로 제가 차바이오텍하고 녹십자 랩셀도 같이 이야기했을 겁니다. 제가 NK맥스를 맨 처음에 추천했을 때 같이 한번 보세요. 그리고 제넥신을 이야기를 했었을 때는 같이 무엇을 얘기했냐면 얘가 왜 바이넥스와 같이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구조를 이야기해드렸었죠. 왜 바이넥스와 같이 할 수밖에 없는지. 왜냐하면 알테오젠이 바이넥스의 전 대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결해 주는 겁니다. 무슨 사업을 하더라도. 독일 머크사가 뭐 지금 1조가 아니라 이제 그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대규모 이 캐파를 늘리려는 이 공시가 좀 그 우리 이 1분기 때 좀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게 이제 왜 나오냐면 머크사가 그 물량을 늘리게 되면 삼성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국내 아시아 쪽으로 물량을 퍼뜨려야 되는데 그런 기반을 다질 수 있는 업체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업체들이 기술 협약을 하고 그 가운데서 이제 R&D 그동안 이제 노력했던 것들에 대한 성과가 이제 연이어서 나오는 거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고려한 상태에서 투자를 하면 더 네.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단기적으로는 좀 쉬는 흐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차익 매물도 나올 것 같고. 대신 쉽게 죽지는 않을 거다. 조정이 나오면 다시 또 기회가 될 거다. 이렇게 네. 말씀 좀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바이오 제약 쪽에서도 또 올릭스에 대한 코멘트 심도 깊게 해주셨네요. 그러면 다음 주에도 연락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